일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12명의 의원에 대해서 부동산 불법 거래 또는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국민의힘이 발표를 했죠. 예, 관련해서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루 만에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계 결과 내용에 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굉장히 빨리 결정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의혹이 나온 지 거의 하루 만에 이런 결과가 발표됐으니까 아무래도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민감한 문제고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7시간의 회의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건 결정은 어디에서 한 건가요? 최고위에서 한 겁니까? 최고위뿐만 아니라 원내 지도부를 다 포함해서 지도부 전체가 같이 결정했습니다. 소명을 먼저 다 들어보고. 네네, 소명을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다 들어보고 통해서. 지금 7시간이라고 한 거는 그 화상회의까지 포함한 시간인가요?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 6명 정도를 탈당 요구와 제명 맞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6명 이렇게 됩니까? 그 국회의원들의 말을 이제 완전히 믿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소명이 됐다. 근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소명이 된 경우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판단했죠. 그런데 본인은 이제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라는 거고 다른 기준으로 보면은 제 기억에 양이원영 의원이었나요? 네. 부친 부동산 문제로 제명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제명 조치됐죠. 그러면 이게 기준이 약간 좀 다르지 않나요? 글쎄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부친이 2016년에 세종시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본인의 이권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가 문제였는데 저희 지도부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인지하거나 또는 이에 대해서 개입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한 것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징계 조치 요구를 한 6명의 경우에는 본인에 관련한 문제고 나머지 6명의 경우에는 3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권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고 또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기매각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권익위가 조사하는 동안에 동대문구에 있던 주소를 세종으로 이전을 했다며요. 그거는 이제 뭔가 농지법을 위반을 했는데 그걸 감추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글쎄요, 윤희숙 의원께서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요. 저희 지도부도 권익위가 조사하는 그 기간을 그 부모님들이 아셨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윤희숙 의원이 어떻게 부모님께 알리고 또 이를 주소지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렸을 테지만 저희 이준석 대표도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권익위의 이 내용 자체가 부실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개를 하겠다. 해당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를 할 테니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저희는 달게 받겠다. 다만 저희는 당당하게 공개하고 국민들과 당원들의 비판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했고 탈당 요구 처분 내린 게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창민, 최춘식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해당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강기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내셨는데 이게 또 저희 당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기보다는 권익위 차원의 그런 조치를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고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의 징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기보다는 억울한 부분이 많으니 일단 당의 징계보다는 이제 권익위 차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로 입증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의원들이 좀 있었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10분이 지금 안 나가고 계시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거는 절대 투기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고 그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하게
한쪽 캠프에 있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 네네. 있는 네. 분들만 지금 걸려 있잖아요. 네. 그 한무경, 이철규, 정찬민 이거는 어떤 제재를 당한 쪽이고 그렇죠. 제재를 안 당한 쪽에서도 누굽니까? 안병길, 송석준. 안병길 의원. 예, 네네. 소명을 한 쪽에서도 이거는 다 윤석열 캠프인데 이건 뭐 윤석열 캠프 후보 측에서 좀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예. 저희는 뭐 윤석열 캠프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좀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많이 나올 수밖에 그럴 없다라는 수도 있겠네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뭐 저희도 걱정을 했지만 사실 윤석열 캠프 측에서 어제 정찬민 의원이나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의 입장을 내보이셨고 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더 소명을 하실 부분이 있어서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예. 윤석열 후보 측도 저희 지도부와 같은 입장을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내홍에 빠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탈당 권유가 아니고 탈당 요구. 요구인데 네. 이거를 구속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윤리가 없어서 그 윤리상의 탈당 권유 징계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민주당처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강제할 방법이 없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리를 구성해서 좀 강제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또 사실 이 문제는 대표의 입장만 관철될 수는 없는 거고 지도부와의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예.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저희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분에 대해서 윤리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분들이 만약에 탈당 요구를 거부했을 때 저희 지도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좀 평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 약간 좀 당혹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고, 근데 자당 의원들이 12명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나는 임대인입니다라는 그 연설로 임차인. 네. 유명세를 탄 분인데 이게 오히려 내노남불이랄지 위선적인 모습이 국민의힘도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내로남불보다는 저희가 당혹스러운 지점은 권익위의 입장문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지점이 있었던 입장문이. 예. 그 뭐 투기 의혹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저희 대표도 SNS를 통해서 밝혔지만 이게 부동산 투기나 비위로 봐야 될까 그 구속 요건에 해당하냐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문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네. 뭐 대표적으로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나 큰형님이 오래전부터 농사일을 하시느라 그런 농기구를 소규모 창고에 보관하는 창고를 지었는데 그걸 신고하지 않아서 지금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강제적인 조치를 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 동시에 권익위의 어떤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 앞에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예. 그 기준이 공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 탈당 요구를 만약에 거부하는 의원들이 나왔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그 공정한 잣대가 적용됐는데 저희가 그런 미지근한 조치를 한다면 저희는 비판을 받겠다. 다만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적용된 권익위의 잣대가 동일했는지부터 먼저 조금 봐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주환 의원 같은 경우는 농지법 위반으로 탈당 요구를 받았는데 다른 탈당 그 소명이 됐다라고 농지법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됐다라고 한 사람은 윤희숙,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지금 송석준 말씀하셨으니까요. 네네. 예.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였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처분 의사를 밝히셨거나 아니면 기존의 매각 절차에 들어가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각 매각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이제 소명이 됐다. 네. 윤희숙 의원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지도부에 표명을 한 거. 저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봐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만류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유니스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 연설을 통해서 조금 이명세를 타신 부분도 있고 예. 또 지금 또 대선 후보로 나와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이권 개입이 없었더라도 이건 지금 당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그런 행동을 하신 걸로 판단되고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유니스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소중한 의원님이기 때문에 만류를 예.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충분한 징계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거라 이렇게 판단은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 중이다. 예. 지금 한무경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분 의원 이분들이 만약에 탈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저희 지도부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가 조금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과의 비교도 그때부터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리 구성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런 결정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이 징계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참에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좀 다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히자. 그게 여야 후보들 모두에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이야기했고 정세균 후보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뭐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확히 제가 전달받은 바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야당 내의 후보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부동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야당 후보 모두 저희 후보들 모두가 동의를 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야당 후보가 동의한다면 민주당 후보들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차원에 대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주요 공직들을 맡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부 다 검증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임승호 대변인은 없으시니까. 네, 저는 월세 살고 있습니다. 60만 원씩 내고. 예, 예. 예. 너무 먼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젊으니까요. 네. 6명 의원이 그 당을 떠나게 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헌저지선이 이제 100석이란 말이죠. 104석에서 98석으로 줄어드는데 네. 그럼에도 당과 공존은 하겠죠. 뭐 개헌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얽힌 그렇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길을 걷지는 않겠지만 사실 저희도 정당이라는 조직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당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작부터 굉장히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개헌 저지선에 대한 고려보다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엄중성을 좀 더 심각히 인지하고 이 문제는 뭐 만약에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원들과도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원들과 국민들의 양해를 구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언론중재법 그 법사위 오늘 단독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여당이. 네. 그거는 그 입장이 완고하죠. 완고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법사위에서 오히려 문체위에서 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중과실 조항에 대해서 추정 조항을 오히려 더 약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속적으로 문체위의 일방적 통과도 굉장히 유감스러웠지만 법사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히려 그보다 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약화시킨 게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사실 저희도 절대적인 의석수가 부족하다 보니 굉장히 답답한 지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본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좀 대응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익위의 조사 결과 발표와 그 대응 이후에 이준석, 윤석열의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뭐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권익위의 안에서 그렇게도 생각을 하세요. 또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도 그럴 것이고 뭐 어떻게 보십니까? 권익위 발표의 계기가 됐다기보다는 지난주에 굉장히 저희가 좀 내홍이 심했지 않습니까? 심했죠. 최고위 사이에서도 내홍이 심했고 근데 이번 주 초부터 윤석열 후보 측과의 보폭도 잘 맞춰가고 있고 또 그래요? 특히나 이번 권익위 결과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저희 지도부와 같은 입장을 내보이셨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권익위를 계기로 했다기보다는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잘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선과 관련해서는 이 일정대로는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오늘 비전 발표회가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예, 거기 윤희숙 의원은
윤희숙 의원은 아마 기자회견을 한번 오늘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입장을 비전 좀 발표에는 비전 발표에는 지금 본인은 조금 고사하시겠다는 의사를 보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최종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발표에는 뭐 유튜브로 중계를 하나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 비전 발표하고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30일하고 31일에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이후에 예, 그리고 또 26일 날 저희 선관위가 출범되니까 그때부터 해서 선관위가 본격적으로 이 경선과 관련된 큰 틀을 또 마련하고 예. 그래서 경선 아까 말씀드린 그 30일과 31일에 후보를 등록을 한 다음에 9월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9월부터 토론회는 어느 정도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발표되는 것은 뭐 20차례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20차례. 네, 근데 뭐 선관위가 출범되고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것 같지만 뭐 기존의 경준이가 어떤 기획한 그런 기획안들을 큰 틀에서 최고위도 추인했기 때문에 토론회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변화가 없을 예.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